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인사 담당자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우 부장님, 방주영 매니저님, 김효준 책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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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세 분 근데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 분은 혹시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노트북을 켜고요. 아, 노트북을 쓰시는구나. 네, 노트북을 켜고 네. 그날의 일정 한번 쫙 봅니다. 오늘 일정이 어떤지. 일반적으로는 일정이 한 2주일치까지 이미 다 미팅이 다 일정이 잡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몇 시에 뭘 해야 되고 네네. 내가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오늘은 내가 점심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까지. 왜 그런 걸 고민하세요? 점심 드셔야죠.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비디오 콜이나 이런 이제 전화 미팅이 있습니다, 해외랑. 그러다 보면은 시차가 약간 안 맞기 때문에 보통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홍콩이랑 많이 전화 미팅을 하는데요. 네네. 그때가 보통 홍콩이 1시간 느려요, 우리나라보다. 그러기 때문에 애매해서 보통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미팅 잡히는 시간이 꽤 많습니다. 매니저님은 어떤 거 하세요? 일단 출근하면 항상 먼저 와 있는 분한테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서 네. 인사하고 나서 그럼요. 앉으면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똑같이 컴퓨터 켜고 오늘 뭐 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체크하는 것 같아요. 하루 시작할 때는 다들 이렇게 일정 체크를 많이 하시는군요. 보통은 아무래도 책임님도 마찬가지. 네, 뭐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캘린더 이제 요즘에 구글에서도 많이 쓰는 캘린더에다가 체크를 다 해놓거든요. 그래서 뭐 타임라인 보고 거기서 뭘 제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지부터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거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자료를 준비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들이 뭐 매일매일 하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네, 이번 주 주제 공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명석 씨, 모닝.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보고서. 네? 보고서. 아니 무슨 출근해서 자리에 앉지도 않았는데 보고서를 그러지 좀 마십시오. 빌 게이츠도 이렇게 빨리 컴퓨터는 못 켭니다. 야 명서가 요즘 예. 누가 폰트를 궁서체로 보고서를 쓰냐? 보고서 너무 길다. 수면제니? 명석 씨, 이거 방향성 내가 이렇게 말 안 했는데 이거 방향성 너무 엉망인 것 같아요. 아니 내 거를 내가 쓴다는데 왜 이렇게 사고이 많아? 부장님 보고서입니다. 뭐야? 보고했더니 보고만 있네? 보고서였습니다. 명석 씨, 내가 이거 사례 앞으로 해서 넣으라고 그랬는데 왜 이게 사례가 뒤에 있어요? 예, 앞으로 빼겠습니다. 아니요. 뒤로 빼라고 하셨잖아요. 뒤로 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뒤가 나은가요? 아니야 이거 내가 저걸 빼라 그랬잖아. 이 사례 이거 필요 없어. 이 사례 빼 명석 씨. 아예 지우라고요? 빼. 진짜 부장 따로 뭐 사장 따로 대리 따로 이럴 거면 따로 국밥해 뭐 회의를 왜 하는 거야? 네, 이번 주 인사불성 주제는 보고의 기술이었습니다. 자, 직장인들에게 보고서를 쓰고 보고를 하는 일, 말 그대로 일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직장인에게 보고란 무엇인가요? 보고란 보고 또 보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자원의 보고도 있는데 어쨌든 보고는 뭔가 일이 진행되는 방식이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은 나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어필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업무에 대한 과정
것과 그다음에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도구. 도구다. 네. 보여줄 수 있는. 두 분 말씀하신 거고 저도 동감을 100% 하고요. 네. 보고는 그냥 우리가 회사 생활, 조직 생활하는 거에 그냥 어떻게 가는가를 결정한다. 오, 결국 그 정도로? 그렇죠. 개인적인 역량을 어필하는 거. 아니면 내가 보고한 거로 따라서 네. 상황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잖아요. 운명은 너무 거창할 수는 그렇죠. 있지만 예, 결정적인 보고들은 실제로 회사를 끌어나가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니까. 네. 그래서 보고는 그냥 회사 조직 생활의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전부 같아요. 다. 네. 와, 그 정도로 중요한 거면은 막 이렇게 뚝딱 써서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길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할까요? 아시겠지만 종류가 크게 보면 한 2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캐주얼하게 그냥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와. 네. 이렇게 아예 어떻게 해왔으면 좋겠어 해서 결정되어 있는 게 있고요. 네. 어떨 땐 내가 다 하나하나 조사해 가서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 케이스에 따라 좀 틀려질 것 같고요. 보고는 또 준비 안 한 상태에서 또 보고를 하는 과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지식들을 준비 과정 없이 바로 말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정말로 몇 날 며칠을 그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어떤 예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좀 가지각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고서를 보통 뭐 짧게 쓰는 경우도 있고 길게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분량이 어느 정도 하면 맞을까요? 요 짧게 쓰는 거는 요즘 회사들이 보통은 원페이지 보고 되게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맞아요. 원페이지로 이제 깔끔하게 핵심만 정리를 해라. 딱 보고 알아볼 수 있게. 그렇죠. 한 장 안에 왜 이걸 썼고, 네. 그래서 뭘 하고 싶은지,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까지 그냥 일목요의가 뭐라 표현하니? 요연하게 네. 쫙 써내는 거를 원하는 것 같고요. 음. 이제 좀 많은 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수가 제한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케이스 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 뭐 네. 많은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뭐 마케팅이나 뭐 재무 관련 보고서들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방대한 양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뭐 몇십 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몇십 장까지도. 네네 뭐 그냥 프레젠테이션 고객사에 가서 입찰 제안할 때는 당연히 그거를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기록이 나와야 돼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재무 관련 보고서 같은 경우는 뭐 분기 마감, 반기 마감, 연 마감 했을 때는 당연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자료들을 모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당연히 자료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보고를 위한 보고를 안 하는 게 추세이거든요. 다들 회사에서. 그래서 다들 원페이지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수년 전만 하더라도 이미 옛날에만 하더라도 보고서가 그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뭔가 열심히 했다, 정성이 가득하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좋아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미 뭐 오래전부터 벌써 그 아까 원페이지, 한 페이지 분량에 그러니까 길어야 2페이지 정도로 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항상 뭐 날씨에서도 뭐 오죽해 기단이 어떻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비가 와 안 와 이거잖아요. 네. 네. 똑같습니다. 보고서도 그 요즘 추세는 또 그 처음 원페이지를 한다 하더라도 또 물론 이제 뭐 이젝티브 서머리라고 해가지고 정말 요약한 핵심적인 내용만 첫 장에 담습니다. 네. 그 뒤로 뒤에는 어떤 참고 자료로 이제 수십 장 붙이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이게 보다가 이거 뭔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그 뒤에 장을 이제 보여주는. 네. 그러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또 회사 바이 또 회사일 것 같은데 맞아요. 보편적인 좀 회사마다 틀은 잡혀 있겠죠? 뭐 제 경험을 그냥 토대로 말씀드리면 네네. 이전에 제가 다녔던 뭐 엘모 직장, 예. 엘모 회사에서는 보통 PPT로 보고서를 많이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헤드라인이 있고 반드시 그 PPT 슬라이드마다 헤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헤드라인이 있고 물론 제목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네네. 제목한 다음에 요약된 한 줄로 헤드라인이 있고 그 밑에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그게 이제 장수가 뭐 많건 적건 간에 그렇게 돼야 되고요. 또 이제 피모사 같은 경우에는 예. 거기는 뭐 PPT를 많이 안 쓰고 그 워드 파일을 씁니다. 그래서 워드 파일로 어떤 서술식으로 이렇게 거기는 특히 이제 어떤 그런 문구라든지 뭐 단어의 어떤 그 적용이라든지 그런 뉘앙스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시 하더라고요.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S 또 모사에서는 네. 했던 그쪽에서는 아예 그 이분법을 씁니다. 보통 그 PPT를 많이 쓰는데요. PPT 슬라이드가 있으면은 그거를 딱 정확하게 양분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이렇게 있는데 어떤 원인, 그 다음에 그래서 결과는 이렇다. 뭐 커즈 앤 이펙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인과 결과 또는 뭐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방향성을 제시라든지 양분해서 이렇게 하는 또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말 기업마다 많이 틀린 것 같고요. 또 지금은 제가 컨설팅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네네. 그런 어떤 제안서나 이런 걸 쓸 때는 정말 이제 모든 그 자료를 다 이제 모아가지고 관련된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좀 풍부히 하고 물론 이제 원페이지짜리 처음에 그 서머리된 그 요약된 그거를 처음에 보여주고 네. 그 다음에는 정말 구체적인 사례들로 다 그 증빙하는 이런 식의 좀 보고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리 이렇게 여러 가지 틀이 있다 한들 어찌됐든 보고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비슷할 것 같거든요. 목적, 이거 왜 하는지, 네네네. 이거 왜 하는지, 그럼 보통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 왜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래서 뭐가 필요한데, 언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결국 순서가 그렇게 가더라고요. 결국은 쪽에서 시작이 네. 돼서 이렇게. 결론이거든요. 이걸 네. 뭘 하겠습니다. 그럼 그걸 왜 해야 되는데? 라는 배경을 물어보게 되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그게 예를 들면 넥스트로 들어가는 게 언제 할 건데, 뭐 네네. 누가 할 건데, 돈은 얼마 들어가는데, 이제 그게 순차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예. 왜 하는 데가 결국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목적이다. 네, 그러네요. 근데 이게 보고라는 게 사실 상사한테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가 아니라 거의 뭐 100%. 후임한테 보고를 그쵸, 하진 그쵸. 않죠. 네. 네. 근데 예전에 뭐 박규리 매니저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일머리 편에서 상사의 스타일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이 일머리가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럼 이 보고도 상사의 스타일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물론이죠. 예, 네. 상사의 스타일에 맞춰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보고의 어떤 목적을 계속 이제 반복하지만은 목적이 중요하고 왜 하는지를 하는 건 중요한데 네네. 그 상사라는 게 단순하게 과연 그 어떤 상사인지에 따라서 이게 또 틀려져요. 단순하게 그런 상사의 성향에 따라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상사의 소위 말하면 어떤 직급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C레벨 뭐 사장님이라든지 정말 소위 말하는 높으신 분들에게 하는 예. 보고와 일반적으로 뭐 과장이나 뭐 차장이나 부장님들한테 하는 보고와 또는 그 어떤 상무님이나 전무님한테 일반적인 임원들한테 하는 보고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좀 틀리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춰서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듯이 레벨에 따라 틀릴 수도 있지만 저하고 밀접하게 일하는 사람일수록 사실 이 일에 대해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아예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듯이 아예 사장 레벨 같은 경우에 일이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있겠다.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하나하나 설명을 사실 아예 하나하나 말씀을 다 드려야 의사결정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소스를 드리는 게 보고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롤이고 역할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게 이제 눈높이를 맞춘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게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상사의 스타일들이 어떤 스타일들이 있어요? 보고받을 때. 물론 뭐 지역적으로는 뭐 어떤 뭐 글자 크기라든지 네. 뭐 도용이라든지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에 또 굉장히 내용보다는 그런 보여지는 거에 좀 더 이제 그걸 중요시하게 하는 상사분들도 계실 아, 테고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정말 어떤 그런 형식 없이 뭐 정말 내용만 대신에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적시 빨리빨리 뭔가 이거를 좀 원하시는 분도 예. 있고요. 그렇다면 뭔가 내가 오래 끌고서 좀 고민하고 하는 것보다는 빨리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보고 드리는 게 낫겠죠.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좀 더 어떤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긴 하지만은 반대로 정말 그 모양을 중요시하는 분들한테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예쁘게 해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어떤 그 당시 뭐 채용 전략을 보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게 저는 한 일주일을 잡았었는데 그 보고서가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한 달 만에 보고서가 완성이 됐습니다. 왜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그 버전이 정확하게 28까지 나왔습니다. 28번째 버전이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하나씩 버전이 바뀐 거죠. 와, 그러네요. 한 달이니까. 근데 한 달이 이제 워킹데이가 20일이니까 사실은 하루에 한 두세 두 번씩 번, 바뀌었다고 그쵸. 보시면 되고요. 네, 많게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그 상사 스타일은 뭔가 이제 제가 보고를 드리면은 처음에는 어떤 그 포맷을 지적하세요. 이거는 너무 글자가 버려졌어요. 이거 좀 좁히고. 그러니까 뭐 예쁜이에 대해 그 작업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됐겠지 하고 가니까 그 다음엔 또 내용적인 면, 그 다음엔 또 논리적인 면, 그 다음에 어떤 사례 그런 거 갈수록 계속 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어떤 보고서를 봤을 때 그 보고서를 보면서 계속 생각을 발전시키시는 분들이시죠. 그쵸. 그러면서 계속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되게 비슷한 사례가 몇 개 있는데 예전에 어떤 선배님이 저한테
그 보고를 가는 건이 있었는데 어떤 상무사분한테 네. 선배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요. 너 버전 관리 잘해라.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버전 관리 잘해라. 그래서 갔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에는 요런 걸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 여기서 논리상 있던 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대로 수정을 해가잖아요. 물론 조금 더 생각을 바꿔서 내가 얘기한 건 요런 게 아니고 그럼 이게 버전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저도 20몇 가지 갔거든요. 버전을 가다가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못 해먹겠다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못 해먹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그 선배가 한 말 있었어요. 거기 날짜 바꿔서 버전 1 한번 가져가 봐. 진짜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버전 1을 글자체하고 좀 바꿔다 가져갔는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해왔냐는 거예요. 진짜 황당한 거죠. 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들 아마 있으실 것 같고요. 이게 버전 1, 한 6 정도 갔을 때 이게 완전히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글자 몇 개, 문구 몇 개만 바뀌는 거예요. 또 그거는 완전히 바뀌는 버전 뭐 7로 가는, 6에서 7로 가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아예 제 나름대로 규칙은 정말 조금 바뀌었으면 예를 들어 1.1, 좀 한 많이 바뀌었다 그럼 1.5, 진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제 2로 넘어가는 그 정도로 해서 뭐 1.3도 있었고요. 1.7도 있었고. 네, 재밌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거 나중에 그 좀 돌아보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보기에도 또 편해진. 네. 정말 많은 걸 배우셨네요, 그분에게. 보고를 들어갈 때 이것도 네. 그 딴 분이 팁을 줬는데 원래 보고를 들어가면 상사가 뭘 궁금할지를 준비를 해가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겠지. 그럼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이런 질문을 하겠지. 준비를 딱 해갔는데 제 사수가 했던 팁이 있어요. 마지막에 질문 처음부터 답을 못하면 안 되고 질문이 한 보통 3, 4개가 나오는데 이분 스타일상 4번째 질문 때는 그 부분 제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라고 무조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법칙이에요, 4번. 예, 법칙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보고를 받고 이거는 왜 이렇게 했어? 이건 어떻게 배경이 된 겁니까? 네네.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까지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것까지 생각해 봤나요? 딱 그 맞습니다. 표현 때. 예. 요거구나 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역시 사모님 이거 예전에 해보신 일이시죠. 제가 아직 사모님처럼 연차가 안 돼서는 요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분은 흐뭇해지는 거예요. 그 대사가 원래 다 예, 이렇게 기본 이게 돼요. 레파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것까지 해오고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올려 이러면 그 일이 끝난 거예요. 그럼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그 네. 부분까지만 딱 처리가 되면 그 상사한테 피드백 받고 내가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인 거 알겠니? 라는 거를 컨펌을 받아야 그 일이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상사들이 이런 스타일이다 저런 스타일이다 뭐 이렇게 매니저님처럼 누가 말해주면 참 쉬울 텐데 그건 좋죠.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사실 잘 모를 때는 네. 선배님한테 이런 팁을 좀 여쭤보는 게 좋긴 해요. 제가 그렇죠. 어느 분한테 보고를 이제 처음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 때 제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알고 들어가면 좋을 사항이 있을까요? 하면 팁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하거나 너 그냥 혼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진짜 혼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면 그게 나중에 2번째 보고 가면 통과될 거야. 이런 팁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걸 선배한테 물어보면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이 네. 사람은 이렇게 컨펌해줘. 이 사람은 이런 피드백을 줘. 이걸 좀 듣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뭐 게임 퀘스트 깨는 느낌이에요. 이분한테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가야 되고 네. 또 이런 상사분도 계세요. 뭔가 보고서를 내가 열심히 뭐 며칠 동안 고민해서 만들어 가면은 그거는 잘 보지도 않으시고 이제 그 당신의 생각을 쫙 칠판에 적으세요. 이미 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다 적으신 다음에 이제 저는 받아 적어야죠. 열심히 받아 적고 예. 물론 이제 요새는 뭐 그냥 이제 사진을 찍지만은 어쨌든 막 받아 적거나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걸 그대로 해서 보고서로 갖다 드리면 또 그걸로 바로 또 통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스타일이 굉장히 가지각색입니다. 또 재밌는 거는 그걸 그대로 또 가져갔는데 이거 아니야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또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그왜 보여드리면 안 됩니까 사진? 그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보여드린 적도 있어요. 진짜요? 내가 그랬나? 아니야 그땐 이건 아니었어. 오. 그래서 쿨하게 또 인정을 하시는 척 하면서도 또 그냥 또 안 나가는 식으로. 참 진짜 재밌네요. 네 재밌습니다. 그 상사분은 젠틀하시네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 많이 하잖아요. 적어오고 수첩에 적어오고. 왜냐면 네네. 이게 내가 예입니다 해서 적어가는 것도 있는데 요즘 워낙 디지털 디바이스가 좋으니까 그냥 바로 찍거든요. 제가 괜찮으시면 좀 찍겠습니다. 증거를 남기는 그렇죠. 거군요. 증거를 남기려고 네. 해서 남긴다기보단 그걸 해오려고. 맞아요. 해오려고 이제 찍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와 해서 그대로 해가면 말씀하셨듯이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 아는 후배가 저번에 누구누구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보여줬는데 네. 오히려 그게 기분을 긁은 거죠. 그럴 수 있죠. 이놈 봐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친구는 결국 보고 그거 승인 계속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고의 스킬에서 어떻게 보면 상사의 기분을 긁은 거죠. 그니까요. 네, 긁어버린 거죠. 차라리 제가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랬으면 그렇죠. 나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녹음한 친구도 있어요. 네, 맞아요. 디바이스가 여기서 좋으니까 네. 녹음을 해서 나중에 들려도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몇 날 며칠 녹음 기록이 있습니다. 딱 그러니까. 아니 제가 봤을 때 그 상사분들도 아마 본인이 잘못하신 걸 알지만 들키고 싶지 않았을 건데 그걸 굳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 후배분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퇴사의 기술. 저는 아니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그 상사분이 얼마나 그렇게 우겨대셨으면 녹음까지 하고 사진까지 보여주셨을까. 본인이 열심히 했는데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했겠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억울하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라는 게 어찌됐든 글쓰기잖아요. 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글쓰기가 사실 정말 저는 글쓰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다들 어려우시죠? 이 정리 같은 거 어떻게 하세요, 보통? 자꾸 쓰다 보면 느는 게 보고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끔 내가 신춘문예를 나가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보고서를 많이 쓰다 보면, 네. 계속 문장이 늘어나요. 계속. 근데 그거는 이제 보고서를 쓰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평소에 조금 연습은 해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들어오는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들이죠. 신입생이 아니라 네네.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글을 너무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문장들도 가끔씩 있어요. 보고서를 받았을 때 이게 문어체에서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단어들이라던가 아니면 인터넷 용어들을 쓴다던가 그래요? 어떤 네. 용어가 뭐 펄 막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혼났겠죠? 정말 어리네요. 신맛.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지 않는 뭐 약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네, 그렇죠. 고속터미널에서 고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보고서에 쓰면 이게 뭐야? 네, 이렇게 물어보면 깜짝 놀라죠. 저는 글 자체를 저도 글을 잘 못 쓰는 편이라서 글 자체를 잘 쓴다 만다 이거를 제가 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보고서를 좀 준비할 때 어떻게 이걸 좀 구상하면 좋을까. 저도 이제 제 멘토님께 이제 그거를 이제 전수받은 건데요. A4지를 일단 접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세 번 접으면은 그게 한 8등분 또는 16분 등이 가능해요. 예. 이제 네모나게 이제 되잖아요. 그럼 네. 그거를 하나의 그 네모칸 하나를 어떤 그 파워포인트의 그 슬라이드 한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숲에서 나무를 찾아가듯이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스토리라인을.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빽빽하게 쓸 필요는 없고 요점에서 이 장에서는 지금 처음에 어떤 배경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원인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근거를 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스토리라인을 만들면은 나중에 거기에 좀 살만 붙이면 되니까 그쵸.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매니저님은 글 잘 쓰시나요? 솔직히 저 글 그렇게 잘 쓰진 못해요. 그래서 잘 쓰진 못해요. 그냥 못 써요. 못 쓰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남의 글을 좀 많이 따라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잘 쓴 잘 쓰는 보고서들, 글을. 진짜 잘 쓴 보고서들 보면 표현을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사실 선배들이 쓴 보고서를 보면 좀 나오거든요. 그쵸.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숲을 보고 그 찾아가는 것도 결국은 그 잘 쓴 보고서 선배들이 썼던 흐름을 보면 그 플로우대로 내가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신입사원 입장이나 아니면 저처럼 글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은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잘 쓴 걸 보고 이렇게 한번 따라 쓰다 보면 이걸 왜 그렇게 썼을까 조금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표현하는 방법.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단어나 이런 식의 문장을 보통 쓰는구나. 이런 걸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런 방법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 쓰실 때, 잘 써질 때의 얘기고 안 써질 때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요. 시간은 없고 막 보고서는 안 써지고 이런 방법도 방법인 것 같은데요. 회사마다 가끔은 무슨 그 회사의 역사집이라던가 회장님 보고다 예를 들어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어록 같은 것도 뭐라고요? 어휘 표현 그분이 네. 주로 쓰는 표현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상사분들도 보면 주로 쓰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센스 있는 분들은 잘 표현하는 단어라던가 그 어휘를 좀 캐치했다 그걸 보고서에 쓰거든요. 그럼 그게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어쨌든 약간 호감인 거죠. 이 친구가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하는 순간 내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얘가 그렇게 보고서에 써왔어? 그럼 이미 그 보고서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통과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평소의 말투, 평소의 어떤 어휘,
그걸 좀 많이 사용하면 보고를 이렇게 제 생각에는 통과할 확률이 훨씬 올라가요. 네, 그 사람들 익숙하니까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글 잘 쓰는 방법이 될 수도 그럴 있겠네요. 잘 수 쓴다기보다 있죠. 약간의 스킬? 그러니까요. 예, 그럴 수 있을 보고서 것 같아요. 안에서만큼. 그렇죠. 예.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보고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직장인이 88%나 된다고 합니다. 세 분도 뭐 12%는 아니실 것 같아요. 12%는 도대체 뭔가요? 스트레스를 안 그게 받는 더 말이 안 되는 건가요?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떨 때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그 적시에 보고를 못했을 때. 아. 네, 보고가 어떤 뭐 보고를 잘 열심히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어떤 팩트나 그런 거를 내가 알게 됐을 때 그거를 빨리 재빨리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상사가 미팅 중이거나 또는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확인을 안 하고 계시거나 그러니까 피드백이 없으니까 확인을 안 하시는 거죠. 급한 상황이니까. 그럴 때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고라는 것이 물론 이제 나의 뭐 아까도 뭐 역량을 어필하고 뭐 네. 일이 대기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보고를 하는 순간 이미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서 떠나가는 거거든요. 예, 제 공을 이제 넘기는 겁니다. 그 해당 상사한테. 빨리 넘기고 싶어서? 네, 저는 빨리 왜냐면 이거를 안 넘기면은 네. 네. 이거를 내가 갖고 있으면 결국엔 내가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면 상사는 몰랐으니까. 난 몰랐는데 이러면 얘가 보고 안 했는데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좀 시간에 쫓길 때, 네, 뭐 이렇게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책임님은 언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던가요? 저는 이 보고서가 안 써도 되는 이게 알잖아요. 실무자들은 굳이 이 보고서를 안 써도 분명히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슬프죠. 방법이 네. 있는데 이 보고서를 써야만 하는 상황이 왔을 때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진짜 스트레스. 진짜 보고를 보고를 위한 근데 보고. 보고를 그렇죠. 위한 보고. 네. 그때가 제일 힘들고 사실 그 보고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보고를 위한 보고가 될 때는 특히나. 그렇겠네요. 네, 이미 내용도 사실 제가 원하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다른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써야 될 때. 전 사실 그냥 그분들이 원하는 걸 써줘야 할 때는 속 시원해요. 원하는 대로 써드리마. 반대네요. 써드리오리라. 그냥 오히려 클리어한 거죠. 그렇게 써드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하실 때 책임이 넘어가는 거니까. 사실 당신이- 쉽긴 예,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게 더 네. 쉬운 거고요. 네. 오히려 어려운 순간은 말씀하시듯이 정말 답도 없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빨리 오라 그럴 때 심지어 이렇게 해본 적도 없을 때 이게 모든 악재가 이제 다 겹친 거거든요. 이 악재가 딱 겹치는 순간은 네. 내가 바본 건가 제가 바본 건가 이 생각이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어디고 여기는 어딘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또 막상 재밌는 거는 빨리야 해서 차라리 묵히면 찾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걸 알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빨간 펜 선생님 싫어요. 네. 이거는 계속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건 하나인데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레벨에 따른 보고서가 벌써 4-5개가 나와 있어야 돼요. 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네. 저 듣고만 있어도. 그러니까 항상 적시, 맞아요. 보고서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이것도 기본이네요. 어떻게든 빨리 좀. 상사의 기분,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은 것이냐. 이런 팩이 어떻습니까? 네, 그 폐기는 갖다 버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큰일 날 셈이고요. 아, 예.